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서 강의를 하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 협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협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반면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협상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 협상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협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협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상대를 최대한 쥐어짜서 자신한테 최대한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이런 식의 협상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협상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일단 당연히 협상의 결과물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제대로 좋게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협상을 할 때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숫자에만 집착하면 상대와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비즈니스 세계는 정말 좁기 때문에 만약 단 한 번의 이익을 생각하다 인간관계를 놓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협상연구소의 총책임자로 활동했던 분이 있는데, 로저 피셔의 일화를 소개해 볼게요. 피셔가 유럽에서 쇼핑을 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모퉁이에 있는 조각가를 발견했어요. 조각가는 접시에 무늬를 새겨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놓고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셔는 다른 전시되어 있는 것보다 조각가가 현재 손에 들고 조각하고 있었던 그 접시,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접시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각가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며칠 뒤에 다 완성되니까 그때 다시 사러 오라고 답합니다. 근데 피셔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며칠 뒤에 다시 올 수 없고 지금 당장 사고 싶었죠. 미완성이라도 좋으니까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뚝뚝하게 아직 팔 때가 아니라는 답을 했고, 그 말을 들은 피셔는 좀 화가 났죠.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가격을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피셔도 그 물건을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판매자가 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조각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접시를 미완성인 채로 팔면 접시를 완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였죠. 그래서 팔지 않으려고 한 거고, 판다면 제대로 만들어서 더 높은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만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아주 높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제서야 피셔는 상황을 이해했고 자신이 오늘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을 그런 상황임을 밝히면서 그 사람의 작품들을 칭찬하고, 그 미완성 접시를 완성된 가격으로 자신에게 판매한다면 그 접시를 볼 때마다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추고 일하고 있는 조각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거라면서 판매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조각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피셔가 그 접시를 어떻게든 사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속 가격만 높였다면 구매하지 못했거나 매우 높은 가격에 그 접시를 샀어야만 했겠죠. 그 대신 피셔는 관계 측면을 생각한 덕분에 접시를 원래 가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남기는 방식으로 협상이 끝나면 나중에 피셔가 그 조각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서로 윈윈이 되는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협상을 할 때 이런 인간관계 측면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행착오를 매우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협상이라고 하면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대단한 협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근데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어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손정희 씨한테 투자받을 때 이럴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당시에 많은 사업가들이 손정희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설명 시간이 한 명당 1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손정희는 사업 설명을 시작한 지 6분 만에 사업 설명을 중지시키고 마윈한테 투자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나중에 손정희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사실 마윈의 사업 계획은 변변치 않았고 직원 수도 30명 정도에 불과했고 영업이익도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비록 그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가 얘기하는 방식과 상대를 흡입하는 강한 그런 매력에 설득당했습니다. 마윈의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고 그런 진리들로 정신을 무장해서 협상에 임해야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이런 협상 능력을 키워서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멋있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